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야 썰록입니다. 근데 이게 썰록을 발음을 잘못하면 셜록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셜록 홈즈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정치계의 명탐정 두 분과 함께 지금 현안을 저희가 쫙 짚어볼 텐데요. 이분들이 그만큼 셜록만큼 예상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서영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요새 여당 패널, 야당 패널로 두 분 다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요새 방송하기 누가 제일 좀 어렵게 만듭니까? 방송하기? 먼저 하시죠. 야, 이런 때는 겸양의 미덕이 나오네. 아니 예. 뭐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패널들 중에는 이게 질문을 보고 이게 패널들 중에 날 힘들게 한 사람을 물어보나 그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뭐 주제죠.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너무 한 2년간 이상을 힘들게 만든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 같다. 그 국민에는 서영주 소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 소장님은 명태균 씨라는 이름 옛날에 들어보신 적 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예, 창원에 명시가 있는 건 알고 있으나. 거기가 원래 명시가. 제가 아는 분이 명시가 있는데 창원에. 근데 고등학교 친한 동창 한 명이 명시가 있는데. 네. 예. 걔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서 살아요. 예.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명태균 씨 정말 너무 힘들고 예측 불가. 명태균 씨 등장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완전히 쓰나미가 그야말로 몰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힘들게 하는 부분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녹취록 이런 재반 어떤 물증들이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 방송에 나와서 또 유튜브에 나와서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특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뭐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까지 저렇게 꼼짝 못하는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 그래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인데 명태균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정치권이 들썩거리는 현실 무척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모르셨잖아요. 모르셨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죠. 예. 저도 참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분이 말해요. 뭐 아버지 묘소에 그 휴대폰을 묻었는데 뭐 태우러 간다. 나중에는 뭐냐면 화장을 했대요. 그 아버님을. 화장을 했는데 물론 화장을 해도 묘소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화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태웠다는 의미다. 뭐 그런데 또 뭐 다른 기사를 보면 뭐 내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시점이 아버지 무덤에 가서 태우겠다. 증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민주당 하면서 민주당 당신들 말이야 이제는 그런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나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거야. 후회할 거야. 그런 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당황했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면 본인만 갖고 있을 것 같은 녹취가 민주당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그건 본인이 써야 되거든요. 본인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SOS 신호의 어떤 협상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어떤 경로인지마다 제보자를 통해서 받아서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협상 카드가 없어지니 당황스러워서 저는 횡설수설한 것 같고 좀 뭐 감정이 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되니 그걸 뭐 다 태웠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생명줄로 잡고 있어야 되는 이 녹취의 어떤 보관 파일들 그거를 이제 처남한테
맡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또 정보가 많으니까 뭐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명태균 씨가 결국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두 부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공천 개입, 여론 조작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보냈던 겁니다. 나를 살려내야만 우리 대통령 부부도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천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검찰 이제 출두하고 나면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도 그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 통화 녹취 이거는 제가 그 뉴스에서 본 바로는 검찰이 그 자기네가 안 갖고 있는 거라서 되게 놀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상당히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맞지만 그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그 소리규명연구소 연구진에 따르면 네. 어느 정도 편집됐거나 짜집기 됐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세 군데 영역에서 소리의 음성이 잘리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민주당 쪽에 제보했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게 지금 국정을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메가톤급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투명하게 밝혀야지 뭐 제보자도 밝힐 수 없다. 그다음에 이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원본이냐 아니면 편집을 한 것이냐 어느 정도 짜집기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변해야 할 제가 것이다.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의 음성을 가지고 이거 AI가 변조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할까 봐 우려했는데 그나마 짜깁기다. 라고 하고 뭐 음성 분석가들이 뭐 이거는 뭐 뭔가 좀 믿을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좀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고 내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냈어. 들려준 거예요. 그 들려준 거를 누가 녹음했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와 같이 다니던 운전기사 수행했던 분 그분이 그거를 아예 그냥 자동 녹음을 켜놓고 다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명태균 씨와 대통령과의 직접적 녹음은 아니지만 그걸 들려주는 거를 제3자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논박하는 것은 되게 궁색한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대화 녹음 녹취록이 전혀 편집이 없거나 짜집기가 된 흔적은 전혀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아니 짜깁기라는 것은 끼워 맞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편집은 있었죠. 듣기 좋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 근데 운영위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니까 이건 이 편집한 거 아니냐. 그래서 편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꾸 이거 편집된 거니까 악마의 편집이다 하니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러면은 전체를 다 들읍시다 운영위에서 그렇죠.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안 듣겠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전체를 듣다 보면 별 해괴한 얘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라든지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겠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명확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려준 것이다. 나중에 원하시면 아마 저기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파일을 전체를 들려줄 텐데 그러면은 뭐 한 며칠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7일날 윤 대통령이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 무제한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정 잘한 건가요? 저는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3번의 위기와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작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4월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그 이후에 위기와 또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지금이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정말 고뇌에 찬 좋은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늦게 하는 것보단 나은 결정인 건 맞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1월 말에 하는 것보다 그렇죠. 좀 낫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는 것인데 이게 이미 조금 타이밍을 늦었어요. 왜냐하면 시정연설도 있었고요.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7일날 그렇다 할 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좀 그런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공천 개입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본인 음성, 육성에 대한 어떤 대국민 사과까지 곁들여서 하면 좋겠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상식적, 법적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밑자락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7일은 시점을 잡은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내용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5가지 예.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큰 틀에서 전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솔한 자기 고백 정말 윤석열 스타일다운 그러한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7일 대국민 담화를 전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끝장 회담 일문일답을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혀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발가 벗겠다는 것이죠. 허심탄회하게 기자들과 일문일답 무제한으로 질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 그야말로 끝장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터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이 마당에 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진솔하게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실 고백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매력까지도 한번 보여주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는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은요? 인적 쇄신 당연히 해야죠. 지금 뭐 지지율 20% 19% 나온 이 상황에 대통령만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내각까지도 정말 거국적인 전폭적인 개각 내지는 인사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네, 뭐 정상적이라면은 박영찬 위원장처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럴 공산이 좀 적어서 조금 저는 걱정이 큽니다. 대통령이 이 전국을 타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특감과 2부 속실의 해결책으로는 생생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도 법적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털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번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하면 3번째입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2번 사과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3번째인데 또 3번째도 박절하지 못하거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김건희 여사를 잘 관리하고 잠정적으로 영부인의 활동을 중단하겠다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했는데 활동을 중단하고 자수하면 봐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7일날 대통령 담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내가 대통령실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빠르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젯밤에 어쨌든 대통령실이 7일 날 뭐 하겠다. 밤 10시 넘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 속에 담긴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에는 아직도 대통령실이 조금 추경호 원내대표 쪽으로 더 힘을 좀 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얘기를 하느냐, 즉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거죠. 지금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뭐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메신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지금 추경호 대표가 추경호 대표라도 나서서 대통령께 진언을 했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일 어제 추경호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대통령이 11월 말에 입장 발표를 미뤘더라면 과연 대한민국 전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따라서 한 사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친윤 그룹들은 자꾸 한동훈 대표에게 뭐 이게 당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 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하면서 정작 용산과 친윤 그룹은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 일정을 잡는 것도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어봤지만 참 희귀합니다. 아니 당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했고 그랬으면은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당대표에게 그러면은 언제쯤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라고 하면서 당대표 얘기를 하거나 두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최소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7일 발표를 한동훈 대표도 언론을 보고 문자를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집권여당이 말하자면 하나로서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것조차도 이 친윤과 친한 간의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에서 나오는 생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침에 그걸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딱 박았어요. 제가 해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을 끌어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당의 시스템은 아니다. 네.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된 지는 무척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스탠스를 보면 계속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이제 언급과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알면 한동훈 대표를 확 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대표를 여당 대표로서 인정해주고 이럴 때는 그래 한동훈 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언제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버리면 민주당이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눈높이 얘기도 하고 이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지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변화와 쇄신 없이 뭐 단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을 돌파할 수 있다. 그저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대 요구를 한동훈 대표가 하면서 헌정 중단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된 그러한 대목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던진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5대 요구를 하면서 자 대통령께 헌정 중단 시도를 이 한동훈이
막아주겠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탄핵 음모와 탄핵 시도를 나 한동훈이 막아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시멘테이션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직도 1% 내지 5%의 여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어찌됐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다시 결속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수 지지층들의 스탠스는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탄핵과 임기 단축과 같은 그런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쪽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 있는 지지자들은 이게 이제 대안 세력으로서 한동훈 대표에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무슨 탄핵의 어떤 전조를 위해서 이 모든 거를 만들어 왔다. 민주당이 그렇게 대단한 당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언급이 되는 것은 자초한 겁니다. 자승자박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민주당이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력을 인정받으면 됐지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김건희 여사가 행위를 안 했는데 생긴 게 아니잖아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겼고 명품백을 받았기 때문에 만들었던 주가 조작을 해서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명태균 씨와 통화를 통해서 공천 개입이라는 여러 가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생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지혜롭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메시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딱하긴 해요. 처지가 여당 대표 취급도 대통령한테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메시지를 분산해서 가잖아요. 보수층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를 배신자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좀 뜨뜻미지근하게 날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천 개입 문제는 아직까지 의혹이고요. 그리고 이 그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는 검찰에서 불기소가 된 불기소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당협위원장,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